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물낚시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진이천 방충리 포인트로 왔는데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낚시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다 포인트를 다 차지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원래 자주 하고 또 오늘 또 그 낚시 촬영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저 나무 밑에 조금 내려와서인데 지금 거기서부터 100m 이상 거의 총총총총 낚시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는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두울 때 저도 여기 밝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막 밝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낚시인들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가 그 백봉리,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창내리와 함께 거의 겨울 낚시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거기다 오늘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입니다. 그래서 방충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태평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전에는 태평아파트 포인트라고도 많이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겨울 물낚시터답게 첫째는 좀 어느 정도 유속이 있습니다. 유속이 있어서 이쪽이 상류거든요. 이쪽으로 유속이 있어서 유속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얼음이 얼지 않고 또 살짝 얼음이 접혀도 페트병으로 꿰고 낚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겨울에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또 짧은 데를 치면 석축에 걸리기 때문에 저도 지금 4칸대 이상을 폈는데 4칸대 기준으로 한 6m 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지금 낚싯대만 편성한 상태거든요. 떡밥하고 준비를 해서 6m 수심에서 올라오는 겨울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구르텐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곡물은 6m 수심 내려가다 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구르텐 낚시를 할 건데, 그래서 입질용 구르텐은 원래 제가 많이 쓰는 대로 다이와 삼업에 딸기 구르텐 하나를 섞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어용 구르텐은 페레굴로 이렇게 할 건데, 달라지는 점은 물 배합만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수심이 6m로 깊어서 밑에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겨울철에는 원래는 참붕어가 많은데 참붕어 말고도 그 빙어까지 덤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막 빙어가 다 따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견뎌줘야만 붕어가 와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물을 조금 적게 넣어서 좀 단단하게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는 물을 225를 넣는데 오늘은 200만 넣겠습니다. 자, 요 경우도 원래는 물에 275cc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250cc만 넣어 보겠습니다. 신선한 느낌 하지만 꼭 참아야 해. 이제부터 긴 확인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 뱀인지 아담인지 점차 드러나게. 남자라 쓰고 늑대라 일그랬어.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에게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젖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48대, 오른쪽에 40대 이렇게 펴갖고 왼쪽 대에는 긴 목줄 채비를 했습니다. 목줄을 길게 해서 좀 기다리는 낚시하고 오른쪽 대는 짧은 목줄 합사로 해서 좀 템포 낚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던져놓은 48대 기다리는 낚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CR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거기가 좀 상처가 좀 있네요. 8치 될까 말까 하는 방충리 오늘 첫 수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잡았습니다. Skip the light fandango, turn cartwheels across the floor. I was feeling kinda seasick, but the crowd called out for more, and the room was hot. 빙어네요, 빙어. 그러니까 참붕어가 참 많은 곳인데 빙어가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요 빙어들도 나옵니다. 지금 방충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9시 정도 됐습니다.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 한 8시경에 한 마리 나오고 지금 1시간 정도 소강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인데 원래는 요 시간대 한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잘 나오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 오전 피크 타임이고 그 다음에 11시, 12시경에 바람 불기 시작해갖고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서 한 2시까지는 12시부터 2시까지 소강 상태. 그리고 한 2시 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입질을 주는데,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에 입질이 활발하고 요 시간대가 제일 활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아무래도 이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압으로 흐려서 이런 경우에는 붕어들이 특히나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는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바닥 낚시니까 미끼를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대에 관계없이 저 구름에 숨어 있는 저 해가 나와야만 그래야 춥지도 않고 또 붕어 입질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네. 씨알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게 수심이 하도 깊다 보니까 줄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아까보다 조금 작은 비슷하겠네요. 한 8치 정도 되는. 힘은 아주 좋네요. 지금 40대하고 48대 두 대를 폈는데 이 두 마리 다 긴 목줄 쓴 48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긴 대라서 유리한지 또는 이제 긴 목줄이 유리한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해보고 만약에 48대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 40대를 접고 48대를 한 대 더 피든지 긴 대를 피든지 아니면 목줄을 긴 목줄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너는 슬퍼
그리고 오른쪽 짧은 목줄에도 나왔는데 파란 목줄을 먹었습니다. 그거는 요거 신벨에 집어용 그루텐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까보단 씨알은 작지만 좀 깨끗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빠졌네. 지금 10시 정도 됐거든요. 날씨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람까지 불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우리 조 PD가 어디서 많이 본 곳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촬영을 한 곳은 아닌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날 그 레바게님하고 같이 와갖고 레바게님 조행기로 새해 인사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때는 저 위에서 낚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건데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물론 오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마리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오면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긴 목줄 안 썼습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4팔대까지 치지도 않고 40대 2대에 그냥 짧은 목줄로 양어장 낚시하듯이 그렇게 올림 낚시를 했는데 보통 오면 한 4, 50마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씨알이 자랐습니다. 씨알이 5치, 6치, 제일 큰 게 7치 정도. 이제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나오면 씨알은 뭐 7치 이상으로 이렇게 괜찮은데 마리수가 굉장히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마리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 일찍 7시쯤 어둘 때 오셨다가 11시 정도 바람이 불면 철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철수를 시작하실 텐데 손맛을 전혀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저 건너서 해다가 낚시도 있는데 밤새 들어오고 10시까지 껍적도 안 하고 애가 보따리 싸고 저 남양만 간다고 남양만 갔더니 물을 또 쭉 빼버렸어. 네. 달갱이가 옆에 있다가 걸렸습니다. 지금 평상시보다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30cm 이상 빠졌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에 오늘은 일요일인데 수요일 날 물을 방류를 했더라고요. 보통 방류하면 그때그때 수위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한 50에서 1m 가까이 물을 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여기 유속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1m씩 빼니까 얼음이 두껍게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낚시 오기 전에 그 낚시 막 왔는데 그날 따라 배수를 하면 3시간 정도 배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배수할 때도 안 되고 또 배수하고 나서도 낚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피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보통 저수지 수위는 농촌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댐 낚시 같은 경우는 한강 홍수통제소 들어가면 각 댐별로 현재 수위, 그 다음에 유입량, 배출량 다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택호 같은 경우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농업기반시설관리라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루 전에 배수를 할 거면 하루 전에 공지를 해 놓습니다. 물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어차피 배수를 안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평일 날 와야 되는데 날짜가 잡히면 적어도 미리 공지하진 않지만 하루 전날은 공지를 하니까 농업기반시설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수 내가 오려고 하는 날 다음 날 배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발갱이네. 이번에도 또 발갱이. 붕어들은 빠지고 이제 발갱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잡았어. 아이게. 입질이 참 약합니다. 시험질해 봤더니 조그만 게 정확히 걸렸는데도 입질은 아주 약합니다. 별로 크지 않은데 깊은 수심에서 나오니까 엄청 힘을 씁니다. 아침부터 떨었으니까 옆에 상가에 나가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는 자리를 비울 때는 낚싯대는 꼭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4칸대 이상을 치는 이유가 4칸대 앞쪽으로는 이게 석축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4칸대 이상을 치면 웬만하면 안 걸리는데 오래 그냥 놔두면 이게 바늘에 그루텐이 이렇게 떡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떡밥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빈 바늘로만 있는 상태에서는 빈 바늘로 이렇게 해서 유속에 이렇게 흘러다니다 보면 바닥 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채비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이렇게 비울 때는 꼭 낚싯대 걷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 뭐 2-3대 이렇게 긴데도 한 4대 5대까지도 이 소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소자 2 이게 넓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낚시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자리에 비울 때는 이런 다리를 잡아주는 이런 기구가 있으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나무 있는 곳에는 여기다 이제 피스로 고정하는 거고, 나무 없는 데서는 이렇게 돌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잡아주면 넘어지지 않으니까 좋고,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 이 돌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런데 여기나 여기다. 만약에 돌도 없는 곳이다, 그럼 보조 가방을 여기다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바람에 대비해서, 바람에 실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낚싯대도 부러지고 할 수 있으니까 꼭 고정을 하고 자리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When you're close to tears, remember someday it'll all 제가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원래 여기서 낚시하다가 만나게 된 분인데, 낚시를 원체 잘하셔서 또 저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 이쪽 그 흐르는 곳에서 유행하는 중통 낚시 또는 외통 낚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하마다식 외통이죠. 네. 외통 낚시를 굉장히 잘하셔갖고 제가 낚시 춘추에도 얘기를 해서 전에 낚시 춘추에 소개될 정도로 아주 그 중통 낚시인 전문가십니다. 근데 정말 약속한 거와 같이 오늘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통 낚시를 잘 모르니까 중통 낚시 전문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으셨죠? 아, 오늘은 조금 흐리고 그래서 그런지 네. 안 나오네. 오늘은 그렇죠. 네. 상황이 참 안 좋죠. 예. 그래도 많이 잡으셨죠? 네. 얼마나 잡으셨어요? 뭐 씨알이 크진 않은데요. 열 마리는 안 되는 건가요? 아, 예. 이 정도면 아마 여기서는 제일 많이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낚싯대가 몇 칸대죠? 지금 48. 아, 48대 상품 치셨고, 네. 채비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보통 뭐 도본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외통 채비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일반적인 외통하고 다른 거는
여기에 네. 좀 분할을 했다는 거. 네. 요게 분할. 이제 하마다 방식이죠. 네. 하마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다이와 필드 스텝 중에 하마다 마사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흐르는 곳에서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고 그 방법을 우리에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먼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보통 하마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찌는 저기 한 1분 저기 1분이라 1호. 조금 안 먹는 정도 네. 하고요. 그럼 한 3분 정도 될 겁니다. 요걸로 저기 몸통 정도까지 부력은 상쇄시키네. 상쇄시켜 놓고요. 그러면 찌탑 부력만 남겨놓고. 그렇죠. 음. 찌탑 부력 남겨놓고 예, 여기가 이제 바닥에 다 있으면은 예, 고기가 끌고 들어갈 때 예. 저 찌탑 정도 부력만 나머지 여부력만 쏙 그거만 빠져나오게. 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유동이 있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쑥 들어가죠. 예. 요 유동 간격은 얼마나 주시죠? 유동 보통 20에서 예. 뭐 요 정도 주거나 조금 지금 더 한 줄 30 때도 정도 있고. 되겠네요. 네네. 지금은 네. 30 정도 되고. 이거는 원줄 목줄은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줄은 요쪽은 지금 08 쓰고 있고요. 아이고 그렇게 가늘게 쓰세요? 네네. 근데 08. 튼튼하더라고요. 예, 08. 네. 예. 좀- 이건 작은 바늘인데 일반 바늘이 아니라 어. 더 작아. 일반 바늘로 보면 25, 35 정도 아, 되겠어요. 네, 보니까 네. 25, 35 정도 되고 목줄 굵기는요. 목줄은 둘 다 0.5, 6입니다. 0.6. 네. 0.6에 08이고 네네. 그다음에 바늘은 아주 작게 쓰시네요. 네네. 이렇게 작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 굉장히 작은 바늘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끌고 들어가는 입질을 보는 건데 네. 이게 고기가 물고서 이렇게 뒤돌아서면서까지도 못 느끼기에 이물감이 바늘, 없게요. 이물감이 없게 어차피 그 상태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올림처비처럼 그렇게 정확한 후킹보다도 이물감 안 느끼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지면 3호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가난한 것 더, 같습니다. 더 작은 거 써요. 네네. 찌부력은 저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1호봉도를 깎는다라고 하니까 1호봉들이 4푼이거든요. 네. 푼수로 하면 네. 그걸 깎는다고 하면 약 3푼 정도 되는 저부력지. 네. 겨우수는 네. 겨우수죠. 네. 그렇죠. 이제 케미를 달았을 때 겨우수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주 그래야만 이게 여기를 통과해 갖고 쭉 빠지거든요. 그렇죠. 저 부력을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부력지를 써요. 설사 여기서 상쇄를 시키더라도 네. 저부력지를 써야만 그렇죠. 유리한 것 같네요. 네. 요 채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뭐 핵심 사항이 또 있습니까? 고날고날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채비 투척할 때도 저는 해보니까 네. 이게 이 줄이 팽팽하게 하는 게 이제 핵심 아닐까 싶어 갖고요. 그러니까 이게 후레치기로 하세요? 예, 예. 후려치기로 멀리 던지고 예. 좀 팔을 앞쪽으로 내밀어 갖고 어찌가 다 내려갈 때쯤 서가고 이제 내려가는 순간에 내려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텐션을 더, 유지하게.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수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쓰니까 일반 4팔 때보다 멀리 던지겠네요. 훨씬 멀리 나가. 훨씬 멀리 나가죠. 이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5칸대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3m 정도는 멀리 나갑니다. 5m 수심에서 계산을 네. 피타고라스 정리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m 정도는 3m 정도는 멀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이렇게 던져놓고 조금 높게 이렇게 지탑을 세웠다가 네. 중간에 이렇게 고패지를 좀 당겨주면은 네. 입질이 좀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뭔가 그래요. 움직이고 움직여지면. 예, 예. 그다음에 찌맞춤은 하세요? 안 하세요? 아직 찌맞추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음. 요 정도 봉돌로 해갖고 예. 음, 요 정도면 이 고리봉돌로 치면 한 5호, 3호 정도 5호는 안 되죠. 됐거든요. 예. 요게 지금 나보다 가볍나요? 이게 뭐죠? 저기 싱커 같네, 싱커. 루어 싱커죠? 예. 요게 고리봉돌로 치면 3, 4호? 3호 정도 되는 3호 것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겁진 넘어가요. 않네요. 예, 맞바람 칠 때도 던지는 데 문제 없습니까? 예, 예, 전화상 이제 던져. 좀 돌려치기 돌려치기식으로 하니까. 네. 그다음에 미끼는 어떻게 쓰시죠? 미끼는 저는 그냥 저거 다이와 상압에다가 예. 도봉 조금 섞어갖고 도봉. 네. 흐르는 물이니까 네, 도봉 네, 네. 섞으셔갖고. 끝에 이제 잔분이 조금 더 남더라고요. 예. 그거만, 그러니까 구르테는 한 종류만 쓰시는 거예요? 저기 다이와 상압 씁니다. 다이와상. 그리고 뭐 기버용 미끼를 따로 쓴다든지 따로 그렇게는 하진 않고 않습니다. 두 바늘 다 예, 똑같이 두 다시는 바늘. 거예요? 예. 크기도 똑같이 다세요? 아니요, 여기는 아주 네. 적게 달고요. 밑에는 예, 적게? 예, 여기는
한 엄지 정도 될까? 아, 이 좀 정도 크게? 크게 될. 그러면 같은 건데 네. 단차만 지금 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크기만? 주로 어떤 걸 먹습니까? 그래도 조그만 것만 거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크기 탓일까요? 아니면 저는 길이? 크기 탓이에요? 네네 그런. 까꾸로 달아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밑에 거를 주로 먹는다. 네네네. 작게 달수록 잘 먹는다 네. 이거죠? 거의 한 10번이면 8번 정도는 밑에 거 먹는 밑에 것 거 같습니다. 먹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낚시 하시면서 뭐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사. 계속 이렇게 어쩔 때는 입질이 시원하게도 들어왔다가 어떨 네. 때는 안 들어왔고 네. 또 때도 있고 그래갖고 매번 이거 단차 같은 것도 줄도 길게 해봤다가 예, 어쩔 때는 입질이 아주 좋을 때는 좀 짧게 하거든요. 20cm 내외 정도 네. 입질이 시원하게 더 아, 잘 예. 들어오니까 뭐 그런 거 말고는 좀 그 정도. 하시면서 예. 즐기시는 기분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 요 부분 갖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마다 요거 네. 외통. 요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찌부력을 상쇄시켜야 되느냐? 네. 그냥 요거만 다르면 안 되느냐? 네. 이러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요 부분 갖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요거 지금 있어야 됩니까? 정도까지는 이게 없어도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도 좋을 때는. 예. 근데 조금 더 지나갖고 영하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그래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의 가능하면 그 당시에는 깜빡하는 입질도 요걸로 이제 부력을 많이 잡아주니까 네. 거의 대부분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네. 70% 이상은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 찌탑 부력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갑니다 예. 이거죠. 심지어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깜빡하는 정도 입질밖에 안 나타나는 시즌 이제 들어오면 아 입질 표현은 거의 들어가는 겁니까? 올리는 건 거의 없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는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리기도 했는데 예. 주로 예, 들어간다 주로는 이거죠. 거의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일단 여기 입질 와서 당기면 요 봉돌 사이로 이렇게 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찌를 당기는 겁니다. 봉돌은 가만히 있고 요 고리 사이로 원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채비하고 상관없이 네. 여기 원체 여기서 많이 낚시를 하시고 예. 잘 잡으시니까 네. 여기 거의 전문가시니까 여기 낚시 앞으로 전망 지금 12월 중순 아닙니까? 네, 오늘이 네, 18일인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는 좀 추워질수록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래 같고요. 수심이 깊어서 그런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리고 위쪽에 좀 발전소도 있어갖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밑에도 좀 추운 저기 수심은 깊은데도 여기까지만 안 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이 오히려 더 예, 1월, 추워질수록 2월 이쪽은 더 예, 나아진다 예, 이거죠. 예, 영하 5도 이상 뭐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더 그래요. 입질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저기 팽성대교 앞으로 네, 가느냐, 네. 여기로 올 거냐, 네. 촬영을 오면서까지 고민하고 사실 오고 네. 그랬는데 어디가 난 것 같습니까? 씨알은 좀 밑에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창내리 쪽이. 예, 예. 씨알은 낮고 네. 마리수는 마리수는 이쪽이. 여기가 좀 낮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낚시하기는 좀 편해 갖고요. 낚시 네. 자리가 네. 자리가 편해서. 거기는 좀 이렇게 돌에 좀 언덕지고 그래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이쪽 들어간다. 늦게채도 물고 있네요. 거의 한 1초 정도는 거의 잡혔다고 보고요. 아, 그 이후 거는 그래도 이제 않는 이게 뱉지 않는 놈들이 많죠. 1초 정도 듣는 거는 네, 물고 있는 그냥 거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입질 없는 40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접고 저 48대 같은 데를 2대 나란히 펴서 오후 낚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중통 낚시 외통 낚시 잘 하시는 안 사장님 원줄 085 쓰시던데 저는 지금 이거 카본 2호 그대로입니다. 노지 낚시 하던 거. 이 상태에서 찌마틈도 조정 않고 그냥 요 밑에 부분만 요 밑에만 긴 목줄로 이렇게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모노줄 가는 거로 바꾸면 좋은데 제가 게을러 갖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지 낚시 하던 거 수심 요 정도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이 스토파 지금 6m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릴 때 좀 급하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두 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침만 바르고 올리면 이 화상 입어서 이게 터지거든요. 하나씩 침 발라 가지고 한 이렇게 50cm 단위로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이 살 수도 이렇게. 있어 꿈만 꾸며 살 수도 있어 나를 지워가면서 참 올라오네. 세상에 나를 맞춰가 지금 다시 편 낚싯대 4팔대에서 입질이 왔었는데 오다가 빠졌습니다. 게으르다 오해받았지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번 추울 때 엄청 잘 나왔거든. 추울 때. 여기는 추울 때 오시라고 그러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엊그제 하루는 50마리, 하루는 80마리 잡았는데 오늘 꽝 친다고. 그게 그날이 예. 낚시 못하는 사람들도 다 잡으셔. 아, 그랬어요. 한참 소강 상태로 보이다가 왼쪽 대에서 한 마리가 왔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지금 한 3시 반부터 5시까지 입질이 올 시간인데 찌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나온다. 아이고 조그마네. 아주 작습니다. 작년 겨울에 주로 나오던 씨알이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조그만데 힘은 엄청 세요. 또 나왔습니다. 쌍거리네. 이건 잠깐 들기. 똑같네. 조금 더 크네. 오!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흐르는 곳, 특히나 이렇게 수심이 깊고 겨울 낚시가 잘 되는 곳에서는 긴 목줄 채비가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나는 바늘 묶는 것도 뭐 모를 수도 있고 서툰데 이렇게 작은 바늘, 미네랄 이 작은 바늘 가늘 목줄을 어떻게 매느냐. 자, 요거는 굳이 뭐 결속기로 매도 되는데 멜 줄 모르면 멜 필요 없이 기존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네랄 없는 바늘 4호. 요거는 목줄 호수 0.5. 0.5호 목줄에 4호고 전체 길이가 두 개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68cm고 이게 10조. 그러니까 바늘이 20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 또 바쁘신 분들 또 못 먹는 분들은 이거 사서 쓰시면 되고, 요거 저 같은 경우도 내림중축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귀찮아서 요거 기성품 씁니다. 요거 바늘 이렇게 잡고 두 개 나란히 있는 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묶여서 이게 68cm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단차, 뭐 5cm가 됐든 10cm든 이렇게 단차를 주고 또 본인이 원하는 높이, 요게 요 부분에 매듭을 지어서 끊어내고 오링에다가 연결해 놓으면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 집에 이런 채비집에 끼워 갖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걸 빼보면 그럼 현장에 왔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오링이 붙어 있고 요건 20cm 뭐 30cm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오픈형 수위벨은 장점이 링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픈형 수위벨에 이거 억지로 구멍 차서 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덮으십시오. 링으로 덮어서 목줄을 당기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긴 목줄 채비가 되는 겁니다. 긴 목줄은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되고요. 연결해서 이 데크론 줄, 합사줄 같은 경우도 매서 쓰셔도 되고 이런 걸 이렇게 구입하셔서 호수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늘 요즘 같은 경우 아주 작은 바늘 쓰거든요. 아까 저도 4호 썼었는데 이 미늘 없는 바늘 4호 이렇게 작은 바늘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대부분 여기는 앞에 짧은 데들은 석축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4칸대 이상 긴 대를 펼쳐야 되는데 긴 대를 투척하고 챔질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척은 보통 앞치기를 잘 못하면 이렇게 돌려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돌려치기는 뒤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또는 옆에 분하고 잘못하면 조금 아까 여기 두 분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두 분 다 결국 낚싯대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떡밥 낚시에 있어서 이렇게 슈잉 하다 보면 그루텐이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치기로 던져야 되는데 짧은 데들은 이렇게 잡고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던져 갖고는 4칸대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던지면 잘못하면 엘보 걸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앞에를 잡아서 이렇게 팔뚝에 지지를 하십시오. 이렇게 팔뚝에 지지하고 뒤쪽으로 당겼다가 줄을 당겼다가 밀어주면서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던지면 특히나 평지형에서는 일어서서 던져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투심이 첫째는 깊고 둘째는 여기 물어구 거리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4팔대 같은 경우도 앉아서 얼마든지 투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지해 갖고 팔뚝으로 지지해서 던지기 바라고 챔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챔질도 보통 이렇게 짧은 데들 같은 경우는 이 뒤쪽 이렇게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긴 데를 이렇게 들다 보면 잘못하면 이거 인대에 나갑니다. 엘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하든지. 근데 두 손으로 잡고 두 손 챔질은 잘못하면 너무 세게 챔질해서 목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손 챔질보다는 한 손 챔질하는 게 좋은데 한 손도 이렇게 챔질하지 마시고 아까 그 투척하는 거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쪽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주면 한 손으로도 이 앞쪽을 잡는데 여기만 잡지 말고 이 팔뚝으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챔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나 어디서 만나 많이 들어왔나 요거는 왼쪽도 챔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가 쑥 들어가갖고 올린 게 아니라 쑥 들어가갖고 챔질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가 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정면에 역광인 상황으로 해가 나왔네요. 찌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은데 선글라스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결심을 보고 숨찬 언덕길 끝에 선 두 발자국 그때 시작된 나의 노래 찌는 올리는데 씨알이 다 작습니다. 겁이 많았던 시절 한참 망설인 걷잡을 수 없는 마음 내 두 손에 꼭 쥔 약속 이 겨울 물낚시터로 유명한 진이천 방충리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방충리 이 근방에는 여기 말고도 겨울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머릿속으로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던데, 상류 쪽부터 순서대로 이름만 한번 쭉 제가 훑어드리면, 제일 위에 그 어에나이시 앞에 동영교 밑에 있는 동청리,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밑에가 이제 백봉수로, 전에 2년 전에 촬영했던 백봉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밑에 있는 게 발전소 앞에,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청리인데 보통 발전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공항교 밑에 국리, 다섯 번째가 여기 방충리, 태평아파트 또는 방충리라고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건너편 삼경낚시 앞에, 거긴 실리입니다. 삼경낚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삼경양수장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내려가면 여기만큼 유명한 팽성대교 바로 우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창내리입니다. 네, 팽성대교 우위, 그게 여덟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에 내리, 거기 내리 양수장 그 바위 있는데 그 포인트하고, 또 그 미군부대 쪽으로, 대추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쪽에도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맞은편 맨 밑에 있는 단거리, 타워 레스토랑 앞에 단거리, 그쪽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이쪽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낚싯대 칸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4칸대 긴 데가 없다. 제일 긴 데가 3.6칸 정도다. 짧은 답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 상류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나 백봉리나 동청리나 그 1, 2, 3번 위쪽 상류 쪽으로 가시고요. 4칸대 이상 갖고 계시고 나는 긴대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방충리 여기나 건너편이나 창내리나 이런 식으로 이 하류권,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깊으니까, 또 짧은 데는 어차피 36대까지는 석축에 걸려서 낚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 겨울에 이 진입선 쪽 오시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꼭 3개 정도는 검색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첫째는 배수를 하는지 않는지를 봐야 되니까,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번입니다. 첫째는 내일 배수를 하는지 않는지 그 전날 꼭 확인을 하시고 배수 상황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상청에 들어가서 일기예보를 보시는데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을 봐서 이게 내일 낚시하실 때 이게 동풍인지 서풍인지 북풍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다음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뭐 꼭 네이버 지도도 상관없고 지도에 들어가서 이쪽 포인트를 찍어서 이 근방의 포인트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기상청 일기예보에 내일 동풍이, 이 지역에 동풍이 부는 거로 돼 있다. 그러면 동풍을 등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왜냐하면 이쪽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바람 방향을 보시고 바람을 등질 수 있는 포인트로 오면 비교적 편한 낚시를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방충리로 올 건지 아니면 팽성대교 위에 창내리로 갈 건지 고민을 했는데, 기상청 동네 예보를 보니까 동남풍이 예보가 돼 있어서, 그렇다면 그 창내리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꼭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오셔서 아주 재밌는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나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 생각이 나. 낚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